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대출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로 지난해 11월에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는 0.3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결정한다면 시장의 가치는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증권이 오늘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향후 3년간 배당 성향 30% 이상을 보장하고 2028년까지는 배당 성향 40% 이상, 자기자본 이익률은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완화된 CPI 지표와 함께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어떻게 흘러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 봐야겠죠. 이 CPI 안도감에 또 금융주의 호실적까지 겹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에서 2% 중반까지 날아올랐는데요. 물가 우려 완화에 이 기술주에도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돌면서 나스닥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M7 전 종목이 상승부를 켜준 가운데 테슬라는 8%대 급등 보였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우리 2차 전지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도 3%대 강세 보이면서 SK 하이닉스, 장중 5% 이상 이 상승폭을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양자 컴퓨터의 원년 선포를 하게 되면서 양자 컴퓨팅도 밤사이에 급등했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자컴 섹터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정말 다행입니다. 이 109.08까지 밀려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65%대까지 진정된 반면에 유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 WTI가 5개월 만에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바로 보자면 의료 AI가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이 개별주 이슈 하나가 좀 큰 게 나와줬습니다. 이 코어라인 소프트 관련 이슈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또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물론 테슬라 급등도 있었지만요. 오늘 산업부가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올해 2차 전지 분야의 정책금융에 7조 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또 5G, 6G 이런 통신주들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개입하는 알뜰폰, 이 도매대가 협상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것이 큰 영향을 또 주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정치 관련주 중에서는 이 이낙연 대표 관련주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정치 리스크 재판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위험 부담감이 커지면서 이외의 후보들 군으로 지금 현재 맥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1.27% 상승하면서 2,528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이때다 싶어서 현재 4천억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오늘 오랜만에 순 매수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1.7% 장 초반에 이 거대한 상승폭을 여전히 잘 탄탄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724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은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코스닥 상황이네요. 이 CPI 호재가 비단 뉴욕 증시에만 온기를 불어다준 게 아니죠. 우리 시장도 오늘 안도감에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금통위가 결국에는 이 3연속 금리 인하는 불허했습니다. 지난 10월 그리고 11월까지는 2연속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시켰었죠. 오늘은 3% 수준으로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더욱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여러분의 10배거 메이커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이 CPI 이번에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뜯어봤어요. 예. 이번 CPI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핵심 지표인 주거비 그리고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좀 상당히 의미 있게 둔화세를 보였더라고요. 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어떤 큰 추세로 보면은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제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이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부분의 여지를 계속해서 열어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가장 큰 핵심은 석유 가격이 안정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좀 현재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린 바처럼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좀 되면은 이 고점에서 조정이 거의 완료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시기에 이제 갭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갭으로 돌파를 해서 추세 반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상황에서도 갭으로 돌파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개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시기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 상황에서도 비슷한 흐름, 거의 한 달 반 정도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이 돼가지고 급등을 해서 추세 반전이 일어난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1.5개월하고 지금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1.5개월하고 거의 이제 주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 횡보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은 크게 보면은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박스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흐름들도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다우존스보다 힘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약간 차별화 장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빅테크가 대부분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생각보다 다우존스의 어떤 장기 박스권의 움직임을 넘어서 갈 확률이 많고요. 그런 관점인데 저 정도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반전이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로 돌아가서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 박스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을 드디어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역회된 숄더 형태, 거의 한 쓰리바닥 형태 비슷한 흐름에서 지금은 이제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주려는 그걸 오늘 이제 갭이 발생이 됐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약간 출발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내일이 마지막 거래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트럼프 정부 취임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증시의 선행성 때문에 약간 올라갈 이제 개연성에 어떤 무게를 좀 두신 게 좀 좋을 거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의 또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의 흐름들도 약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들도 지금은 역회된 숄더 형태. 지금 전체 어떤 큰 흐름을 보시면 역회된 숄더 형태의 눌림목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이평선에 특이할 부분들은 21선과 61선이 크로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크로스가 일어나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하고 다시 한번 수렴이 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11월 초에 역배열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에 1월 이런 부분 보면은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거래가 되면은 또 설 연휴 기간이 좀 있죠. 그러면은 1월이 다 갔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하락과 횡보 수렴의 영향권이 지금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거의 끝나가는 흐름이 이번에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매매 동향 뭐 잠깐 보시면은 모처럼 외국인이 다시 한번 현재 매수 기조를 다시 한번 복귀를 좀 했죠. 그래서 일회성인 급락 다시 한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그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다 있고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나와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 포지션도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상방향 프로그램 매수, 선물 매수, 그다음에 현물까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한 뭐 일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내일은 뭐 좀 약간 뭐 하루 좀 쉬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CPI 결과에 대해서 다소 좀 난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 제 지인에게서 그래도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았냐, 이 정도로 왜 이렇게 시장 상승 탄력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이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으로 이 헤드라인 CPI가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보다는 이 기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추세적인 둔화 가능성을 보인 점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요. 또 이 점 아셔야 될 게요. 주거비를 포함한 일부 항목들의 경우에는 이 실제 시장 상황이 물가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차, 약 3개월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현재 3%를 보이고 있는 이 근원 CPI가 지연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오늘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실시간 지표 해석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시면 방송 끝나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인소프트, 석경 AT, ICTK, 하나마이크론, 마지막으로 SOS랩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나 좀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라고도 하죠.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자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소식이 실렸다는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상한가에 잠겨 있어요, 전문가님. 예. 자, 오늘 특징주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새롭게 재료를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AFW 연속 이틀 상한가에 이제 실현이 됐고요. 오늘 상한가에 실현이 됐던 코어라인 소프트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부분들의 이제 가장 큰 핵심 부분들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내용 섹터 이거를 보시면은 의료 AI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AI 기반의 3D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솔루션 부분들이 경쟁 업체 세계 1위인 지멘스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리포트, 그다음에 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탄력은 유지를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코어라인 소프트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오랜 동안 이제 하락 침체를 보이다가 드디어 대바닥에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한동안 올라가는 흐름 기대를 좀 해볼 만하고요.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후발주로 지켜봐야 할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딥노이라는 종목하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 두 개의 종목이 약간 AI 쪽 부분에 어떤 특화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떤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는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검출, 후보 물질 검출하는 부분에서 AI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는 신약 개발부터 모든 어떤 진단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AI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I 도움을 받아서 신약 개발을 하기 때문에 AI의 어떤 성능과 같이 제휴를 하게 되면은 신약 개발 업체의 위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크게 빠졌다가 쌍바닥을 보여줬다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N자형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일 정도 쉬었죠. 그리고 올라온 거에 대해 한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은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발 이제 순환매로 이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딥노이드. 딥노이드도 AI 쪽의 흐름들인데 현재 영상 진단, 전송, 그다음에 전송뿐만 아니라 여기서 신약 개발의 파이프라인을 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매매 이런 쪽까지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 업체가 이제 딥노이드라는 업체인데 마찬가지 현재 차트의 내용은 아직 특별하게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순환매로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의 어떤 큰 흐름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불규칙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상승해 주다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거의 한 쌍바닥 패턴 그리고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좀 해주려는 한 5% 정도 좀 떠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바운드리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쪽의 움직임 부분들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 어떤 포커스를 오늘 이쪽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종목군들 후발적으로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석경 AT라는 종목 눈에 띄는데요. 석경 AT라는 종목은 지금 오늘 뭐 상한가를 갔던 그런 건데 석경 AT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산화물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붕산화물계 고체전 해질 소재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돋보이는 부분인데. 고체전해질에 대한 그 방법, 많은 그 대량 생산 방법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방법이 저마다 다 달리 좀 하고 있는데 각기 이제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근데 새로 이제 숨어 있는 어떤 뉴페이스 종목이 석경 AT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대거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와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스페셜 티 케미칼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좀 있죠. 그래서 순환매로 이제 보신다면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2차 전지 쪽에 급등세가 돋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하향 차트가 있고 여기서는 쌍바닥 패턴 그다음에 이 박스권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하나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야기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말고 또 레이크 머틀즈하고 덕산 테코피아도 전고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이커 멀티럴지하고 테코피아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뭐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레이커 멀티럴지도 지금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이제 서서히 터닝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LED 제로했던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경 AT하고 연관된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눈에 띄는 종목군들 보시면은 자 ICTK라는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ICTK가 오늘 이슈가 돼서 올랐던 부분들은 양자컴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PUF라고 해서 복제 방제 기술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보안칩 관련된 기술이 약간 부각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칩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ICTK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 첨단 소재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ICTK도 안정적인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단 상승에 대한 한번 크게 접어줬던 그런 부분이고 N자형 흐름들인데 오늘 뭐 15% 정도 올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장중에 많이 좀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이 2, 3일 정도의 또 숨구르기 국면이 약간 전개가 좀 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가격대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양자 관련된 부분들이 한동안 또 두세 달 동안 이슈적인 측면에서 나와줄 수가 있는데 섹타 쪽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쪽 오늘 관련된 종목이 뭐 한국 첨단 소재가 가장 뭐 강력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후발적으로 보시면은 엑스게이트나 우리넷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이쪽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전체 SOS랩 부분들을 잠깐 여기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좀 짚어주는데 한번 잠깐 참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쪽으로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1차적으로 상승해 주는데 SOS랩 같은 경우는 장기 롱런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21선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자율주행 완화에 대한 기대감 관련된 현재 자율주행 인식 센서 그중에 빛의 반사에 대한 라이다 전파에 대한 레이다 전파에 대한 레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빛 반사에 대한 라이다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빛 반사에 대한 라이다가 아무래도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렴하고 그다음에 대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OS랩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의 어떤 그 종목을 보시면은 SOS랩이 오늘 돋보이는 흐름들인데 후발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이 전파 관련된 레이더의 기술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아직 큰 시세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크게 한번 시세 부분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박스권 돌파, 그다음에 안착, 다시 한번 가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SOS랩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1차적으로는 3D 개념으로 레이더의 장점들을 완벽하게 커버를 좀 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후발 종목으로 크게 부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라이콤이나 라닉스, 프론티어,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이쪽 부분들은 경쟁력이 심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드오션의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두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마이크론이 좀 있네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이제 부상이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 부분이 재평가돼 있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계속 반등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 그다음에 테스트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어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역회된 숄더 형태 여기서 거의 매집 형태 누르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매집의 형태가 하나마이크론에서는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섹타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5% 내외 올랐는데 후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나 가온칩스나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로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SK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오늘 크게 올랐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전체 큰 흐름을 보시면은 이 고점을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박스권,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그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한 차.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을 하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여기서 한번 크게 접어졌다가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고요. 가격대 부분에서는 뭐 20만 원 또는 22만 원 이 사이까지는 집중적인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정고점을 넘지 않는 가격대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기회가 나와줄 수가 있다. 지금은 추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저점이 계속 높아가는 그런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HBM의 시대가 펼쳐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그대로라서 참 답답하신 분들 많은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종목 바로 상담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방금 전까지 만나봤었던 이 실시간 상승 종목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지 화면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이 투자 포트폴리오 더 바짝 저희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재룡산업 들어와 있네요. 7,917원에 5%, 비중은 좀 낮으신데요. 지금 이 시각 재룡산업 2.58% 내려서게 되면서 7,54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3일 전이었죠. 약 222억 원이 넘는 공급 계약 초대형 이 수주를 맺으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재룡산업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문제는 좀 매수가를 보니까요. 그 다음 날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한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재룡산업 앞으로 이 해결법 어떻게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호재를 좀 동반을 해서 좀 올라갔고 또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이제 테마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때는 어떻게 보면은 화재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기승을 부리는데 최초의 발화 원인이 송전선 아래에 있다 하는 뭐 그런 어떤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전력이 낙후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은 추진을 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력은 슈퍼사이클 거의 비슷하게 전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선만 슈퍼 사이클이 존재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미국발 호재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AI 쪽을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전력 공급망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사태. 물론 이 외에도 리쇼링이라든가 셰일가스 관련된 뭐 그런 이슈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계속해서 이제 부족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나와서 급등을 해주고 있고 또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 더 가려는 움직임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 말씀드려 보면은 매수가 부분들이 이제 7,900원인가요? 이제 7,900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사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7,500원의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주식이 급등을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면은 2차 상승이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500원이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물론 2, 3일 정도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데 최대한은 일주일 정도 더 조정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해도 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상승이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리고 그 가격이 지금 보통 이제 4,500원 저점에서 보면은 9,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더블 가격이 9,000원이 되는데 이 고점을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큰 시층이 아니라 추가 고점에서 약간 밀려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9,000원을 목표가를 두고 약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는 보여주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9,000원이 되면은 마디매매 시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뭐 그 전력 관련된 후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차라리 관심이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효과 또 수급적인 효과 뭐 이런 부분 또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있지만은 추가적인 탄력이 저점 대비 100%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이 있지만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목표가 9,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들려왔던 건 작년부터 모멘텀이 지속이 되어 왔었죠. 이렇게 저희 처방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에 10%, 지금 시각 바이넥스 2.55% 올라가게 되면서 19,720원, 아직 2만 원 선까지는 도달을 못했는데요. 작년 일단 10월 중에 매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우선 바이넥스 매출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감은 미래고 또 현재 적자, 특히나 바이넥스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는 현재 있다는 거죠. 전문가님, 이 매출을 증대가 될 때까지의 이 현금 문제, 유동성 문제, 크게 적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특별한 문제는 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제 바이넥스에 대해서도 AS를 좀 해드렸는데 CMO, CDMO 관련된 뭐 중소기업 치고는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연속된 공장 증설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제너럴 의약품 복제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그런 부분에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쪽 그 현재 CMO, CDMO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좀 있고 또 중소형 이쪽 CDM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품용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여기에서도 이제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량 생산, 임상용으로 어떤 의약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 체제까지도 갖춰주고 있고 또 다양한 고객사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걸 뭐 소화하고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다음 주에 국가 바이오위원회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되는. 현 정부의 개성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호재 부분들이 지금 뭐 다음 주 2월 달은 첨생법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가 22,500원이면은 여기서 좀 물리시는 이제 부분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타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저점에서 역헤드앤 숄더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닥이라는 뜻의 개념이고 또 이 박스권 넥라인점, 넥라인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깨지는 않았습니다. 깨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2단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뭐 쌍봉에서 끝날지 아니면 헤드앤숄더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미니멈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가격이 이제 24,400원 정도가 약간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24,000원 또는 24,400원 이 부분들이 좀 이 냉단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가를 두고 가실 필요가 있다. 물론 매수가에서 많이 물렸다가 고생했다가 매수가에서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이제 파시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단은 마디매매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네, 다음 주에 챙겨보실 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일정까지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코롱인더, 요즘 좀 자주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47,500원에 80%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코오롱인더 2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0.55%로 현재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 코오롱인더 또 증권사 목표가 하향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한번 대처를 해볼까요? 일단 뭐 타이어 코드나 뭐 이런 쪽에 기술력은 없지 않았지만은 중국의 이제 거센 도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장의 파이를 뺏기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화학 업종 부분들, 전통적인 화학 업종 부분들은 약간 침체를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종목 교체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이제 좋은 부분들. 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부분에서 전방 산업이 중국에 거의 먹히는 구조가 지금 철강도 뭐 그러고요. 그다음에 화학 업종도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중국발 현재 반도체 이제 굴기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중국의 거센 도전 앞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는 오랜 동안 중국이 도전했던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잠식을 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코롱 인도도 이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넥라인점에서 2단으로 하락을 좀 했고 역헤드앤 숄더 형태. 여기서는 기술적으로는 반등은 한 번 정도는 뭐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무적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47,500원이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뭐 사신 것 같고 많이 물리신 것 같고 비중이 80%까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손절 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지만은 5 정도까지가 지금 이 냉난점이 36,000원 정도가 되고 최소한 이 냉난점의 하단선 또는 중심 35,000원 정도가 최대로 만약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이 상단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단선 33,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가 33,000원이나 36,000원인데 33,000원 위에서부터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좀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소 이제 이 코롱 인더에 대해서 또 타이어 코드나 뭐 이런 성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거의 올인을 하시다시피 했는데 하나의 변수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 대한 변수가 좀 있습니다. 반도체도 많은 사람들이 물렸던 부분들은 알게 모르게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간과를 했고 이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롱인도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을 때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고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원에 5%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11% 약하게나마 오르고 있지만 9,250원 선, 오늘 차트상으로는 5일선 위로 띄우면서 이 돌파 패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이번 주에 이런 소식도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세 번째 환자의 뇌에 전자칩 이식을 성공했다고요. 예, 뉴럴링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하고 사람 간의 머신 휴먼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야심의 완성작은 뉴럴링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고영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다만 관계가 좀 있는 부분들은 로봇용 수술 관련된 그런 이슈가 같이 이제 겹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영이나 뭐 미래컴퍼니나 이쪽 관련된 회사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는데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하고 로봇용 수술 관련된 그런 부분 두 가지 이슈 중에 로봇용 이슈가 최근에 생각보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된 낙폭화에 대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이 냉난점, 이 저항권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뚫려다가 이제 크게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다중바닥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다중바닥에서 이 다중바닥의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는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어떤 그런 매물 소화 그다음에 매집성 어떤 대량 거래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좀 돋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결집이 있고 또 최근에 로봇 관련된 순환매가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 흐름들도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1,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11,000원과 12,000원의 중심 이 가격선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선이 목표가를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좀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바로 빠르게 다음 삼성전기 15만 3천 원에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73% 올라가게 되면서 12만 4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네, 삼성전기는 뭐 차트의 내용을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시간관계상 차트 위주로 잠깐 보시면은 10만 원 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박스권 조항 13만 원, 30%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는데 한 번 정도 더 시팅이 되면은 14만 5천 원 또는 15만 원, 50% 가격이죠. 이 정도까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까지는 한 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5만 원 되면은 종목 교체 마디매매 시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런 후광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12월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5개월 만에 둔화세로 전환이 됐고요. 또 뉴욕 증시는 이 CPI 결과에 환호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급등 마감한 가운데 한은은 금리 인하가 대신 금리 동결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3.0% 수준의 금리가 멈추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